최근 일하시다가 높은 곳에 떨어져서 다쳤다는 뉴스들이 종종 들려옵니다. 이런 경우 과연 산재 처리를 받을 수 있을지, 받는다면 정당하게 올바른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들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일단 추락해서 돌아가셨을 경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모든 것이 다 인정받는 게 아니라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업무를 수행하다 다치셨어야 된다. 두 번째는 그 돌아가신 대상자가 근로자의 신분으로 인정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근로자의 신분이란 뭘 의미하냐면은 임금을 받고 그것에 대한 대가로 일을 하시는 모든 분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알바, 그리고 일반 직장인들, 계약직들 이런 분들이 다 해당된다고 볼 수 있고요. 다만 건설 일용직 같은 경우가 보통 이 추락했을 때 돌아가시는 경우에 많이 노출이 되어 있는 직종이죠. 이런 건설 일용직 같은 분들은 간혹 가다가 근로자로서의 신분을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 오야지 식장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기서 말씀드리는 식장, 오야지, 팀장님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서 월급을 받아서 자기 밑에 데리고 있는 팀원들, 건설 일용자들에게 중간에서 급여를 나눠주는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인데요. 간혹 이분들이 근로자가 아니다 사복주라라는 오해를 받고 불승인을 받는 경우가 또 간혹 있습니다. 산재로 인정되게 되면 돌아가셨기 때문에 본인이 받는 건 아니고 유족들이 보상금을 대신 받게 되는데요. 그것을 유족급여라고 합니다. 유족급여는 돌아가신 분의 평균 임금 최대 67%까지를 매달 연금식으로 받게 되시는 거고, 받으시는 유족분, 그 수급권자가 돌아가실 때까지 평생 지급이 됩니다. 제일 먼저 하셔야 될 것은 만약 의식이 있고 어느 정도 여력이 있다는 전제하에 그 현장에 대한 기록을 보존하는 겁니다. 영상자료라던가 사진 이런 것도 좋고요. 그래서 그 당시 현장의 상태가 어땠고 그 당시에 안전시설이 어땠으며 그리고 당시 현장을 목격했던 목격자들, 그 목격자들에게 당시의 상황을 진술해 줄 수 있는 확인서, 그 두 가지 정도를 확보하신다면은 산재를 인정받는 데 굉장히 유리하게 작동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산재가 인정받고 난 다음에는 크게 세 가지 보상금이 나오고요. 첫 번째는 치료비, 요양급여라고 하고요. 두 번째는 월급, 휴업급여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 장애급여라고 해서 모든 치료가 다 끝났음에도 내 몸 상태가 예전과 같지 않게 어떤 결손이나 장애가 남았을 경우에 신청할 수 있는 보상금이에요. 여기서 짚고 넘어가셔야 될 것은 뭐냐면 치료비는 100%는 아니고 본인 부담금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휴업급여는 월급의 70% 수준에서 결정이 된다는 거, 그리고 이 휴업급여는 내가 치료받는 기간 동안 내내 지급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치료가 끝나고 난 다음에는 이 휴업급여도 지급이 중단됩니다. 이후에 내 몸 상태를 살펴보고 필요하다면 장애보상까지 청구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집니다. 재직 중에 최대한 많은 정보를 확보해 주시는 게 좋아요. 여러 가지 현장 상황들, 사진 보고라든가 본인만의 기록도 일관성과 객관성이 있다면 자료로서 인정을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그런 것들을 많이 준비해 주시는 게 좋고요. 물론 재직 중에는 솔직히 무서워서 잘 신청 못하십니다. 당연히 이해하고, 다만 결정적인 순간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그것들을 항상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시는 필요입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법원에서 혹은 근로복지공단에서도 객관적인 기록이 없다는 전제하에 그럼에도 본인이 일관적으로 쓴 일기라던가 SNS 혹은 타인과 나눈 카톡 내용들이 객관적이고 타당하고 일관성이 있다면 그것을 증거로서 인정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꼭 잊지 마시고 기록을 활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잘 모르시는 부분이 이거예요. 산재급여하고 휴업급여하고 똑같은 거냐라고 물어보시는 분이 간혹 계시는데, 산재급여가 있으면 그 안에 치료비, 요양급여가 있고 치료받는 동안에 월급, 휴업급여가 있고 돌아가시면 유족급여, 장애급여, 그 카테고리 안에 들어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엄밀히 말하면 산재급여 안에 휴업급여가 들어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산재 처리를 할 때 가능하면 이 상황을 피하고자 꼼수를 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바로 공상, 즉 합의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공상이라는 건 뭐냐면은 산재 처리를 하지 말고 대신에 회사에서 치료비하고 보상금을 지원해 줄 테니 계약서에 사인하고 이후에 산재 신청을 하지 말자라는 약속입니다. 하지만 공상으로 합의됐을 때 가장 문제점이
경우에는 이후에 내 병이 재발하게 되었을 때, 그리고 다 치료를 받고 나서 장애가 남았을 때는 공상에서는 보호를 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 공상 대신 산재 처리를 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또 한 가지 어떤 꼼수가 있냐면, 다치신 분한테 당신은 계약직이지 정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산재 처리가 안 됩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거짓말이에요. 계약직, 알바, 외국인, 근로자라면은 그 형태와 직종을 불문하고 일하다 다치면 다 산재가 처리됩니다. 마지막으로 또 하나의 꼼수는, 우리 회사는 산재보험을 가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산재 신청을 할 수 없으라는 말씀입니다. 이것도 당연히 사실과 맞지 않는 말입니다. 회사가 산재보험을 가입하던 보험료를 안 냈던 상관없이 그 사업장에서 일하셨던 분이 다쳤다면 얼마든지 산재 신청을 하셔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잘못된 정보에 현혹돼서 산재를 신청할 수 있는 기회를 잃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추락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어느 누구도 먼저 나서서 여러분을 도와드리지 않습니다. 잘못된 정보에 현혹되지 않고 올바른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 영상을 계기로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밑에 댓글을 남겨주시거나 혹은 언제든 전화로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